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실시간 속마음, 이 자식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일까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의 성향부터 보자면, 우리 1번 분은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성향이시거든요. 막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계산하고 조율하는 타입이세요. 감정적으로 흘러가진 않으시는 편이고, 뭘 하든 어느 정도의 전략과 판단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세요. 그리고 상대의 의도라든지 현재 상황이 돌아가는 흐름을 빠르게 간파해서 유리한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신 편이고요. 사람 마음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본질을 파악하고 대비하려는 기질이 강하신 편이죠. 물론 이게 가끔은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말을 안 해? 라던가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순 있지만 사실 1번님이 그런 평가에 막 상처받고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은 아니셔서 아마 타격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상대방 성향은 어떠냐를 봤을 땐 되게 웃겨요. 자기는 자기가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묻어나고 되게 둔감한 사람이거든요. 행동을 하기는 해요. 막 입벌구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 본인이 남에게 만든 감정.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책임은 안 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누가 봐도 어떤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중요한 순간에도 굼뜨고 애매하게 구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되게 신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신중한 게 아니라 그냥 느린 건데 본인 혼자 모르죠. 분명히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 기준에서나 그렇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1번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답을 내려줘 뭐 이런 싶은 행동들이거든요. 되게 감정은 표현할 듯 말 듯, 책임도 질 듯 말 듯, 관계도 유지할 듯 말 듯 애매하게 굴어요. 확실한 표현이나 결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책임지기가 싫고 뭔가를 내 손으로 끝내거나 시작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냥 지금 이대로면 편한데 굳이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되게 지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분의 속마음을 좀 보자면 감정이 없지는 않아요. 여전히 1번님 생각도 하시고 가끔 그리워하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감정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뭘 굳이 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자기는 1번님과 특별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내가 뭘 더 하기는 싫대요. 미련은 남아있는데 그 미련을 표현할 생각도 없고 자기 선에서 위험을 감수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라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으니 네가 먼저 연락을 하면 생각은 해볼지도? 라는 마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겹지인들에게 막 1번님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도 우리 1번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좀 아쉽긴 하다라고 말을 흘릴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본인이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여지를 열어두는 거지. 진심으로 1번님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거나 재회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나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연락해. 라는 의도예요. 본인은 우리 1번님에게 상처 준 적 없고 그냥 상황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자기 합리화와 핑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사귈 때도 항상 네가 먼저 다가와 줬잖아, 네가 해결해 줬잖아 하면서 1번님에게 이 관계의 책임을 떠넘기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되게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막 말로는 내가 또 상처 줄까봐 무서워, 두려워 이러겠지만 이건 사실상 핑계고 실은 내가 나쁜 놈 되기가 싫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을 때 본인이 뭘 더 해줘야 할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알고 있는데 그걸 할 생각이 없대요. 내가 잘못한 걸 알지만 인정하고 싶진 않고 상처받기도 싫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기 싫대요. 물론 가끔 1번님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사귀었고 사랑했던 사이는 맞으니까. 근데 1번님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부딪혔던 걸 그때는 1번님이 예민해서 그랬다. 우리가 그냥 안 맞았다. 이런 식으로 덮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다거나 서툴고 무심했던 건 애써 무시하고 서로 안 맞았던 탓으로 돌리면서 본인 마음만 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연락을 안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합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작 1번님이 맞춰줬던 것들, 참아줬던 것들은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뭘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있대요. 아예 싫은 마음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도 없어서 언제쯤 연락 오려나? 내가 지금 연락하면 좀 초라해 보이겠지? 아, 근데 진짜 연락 오면 어쩌지? 아, 반갑긴 하겠다. 이런 생각, 이해실할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행동은 안 하면서. 우리 1번님이 연락을 하면 자기가 안 받아줄 건 아니래요. 근데 그때 가서 받아줄지 말지를 고르려는 태도로 보여요. 되게 웃기죠. 그럼 우리 1번 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잊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 1번님들의 속마음을 보자면 지금 이 관계가 실제로 끝난 관계라는 걸 우리 1번님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끝났지만 미련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뭐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 나만 그리워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는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00% 완전히 보고 싶은 미련, 꼭 다시 사귀고 싶은 미련이라기보다는 내가 돌아가도 얘한테 과거의 나처럼 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이 상대방이 오히려 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미련이 남는 그림이고요. 우리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상실을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전 남친, 전 여친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던 사람이 없어진다, 사라졌다라는 점이 힘드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 거리가 생겨 더 이상 못 만날 때 이럴 때 힘든 거죠. 비단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혹시 아직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무의미한 질문에 본인을 더 괴롭히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인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속마음에서 이 사람이 이 자식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연락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1번님들이 먼저 연락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시 다가가거나 미련을 쫓으면 반드시 후폭풍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이 자식이 막 엄청 쓰레기고 나쁘고 막 의도적으로 우리 1번님에게 상처를 주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1번님이 뭘 해도 이 자식은 변하지 않을 거고 이 관계를 책임지지 않을 거고 죄책감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식이 막 못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1번님이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어차피 두 분은 재회를 해봤자 그렇게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헤어진 것보다 더 안 좋게 끝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상처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1번님의 자존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자식은 어차피 그냥 계속 이렇게 연애할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리 1번님이 이기는 구조거든요. 어차피 1번님이 먼저 있고 1번님이 먼저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 1번님들 하실 수 있어요. 잊기로 결심을 했다면 열심히 잊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실시간 속마음, 이 새끼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일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2번 분들의 성향부터 보자면 우리 2번 분들은 감정 표현을 그렇게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애정 표현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포커페이스를 잘한다고 하죠. 남들이 보기에는 이번 분들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시고, 갈등이 생겨도 내가 이걸 먼저 터뜨리기보다는 좀 더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 다스린대요. 주로 남들을 기다려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조율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상대방이 나랑 안 맞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도통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는 순간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애초에 내가 선택하기 전까지 우리 이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꽤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원해서 감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 힘들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이 절제의 태도로 참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 진짜 아프고 나 진짜 힘든데 그래도 이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한다 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계시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진심 그리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항상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비단 상대방이 연인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 가족들 이런 관계도 포함이에요. 상대방의 성향을 보자면 이분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되게 계산적인 성향이에요. 이분은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뭐든 간에. 물질이든 감정이든 심지어 관계 자체든 내가 손해보는 건 싫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감정 표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해요. 이렇게 해도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당연하거든요. 애정을 먼저 주는 법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살아온 게 당연하니까요. 관계 유지도 그게 연인 사이이든 뭐든 간에 본인 손해나 리스크를 절대로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타입이고요. 이상하게 자존감이나 자존심도 센 편이라 되게 웃긴 게 오히려 네가 나를 놓치지 않게 조심해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상대방이 이거 고쳐줘, 저거 고쳐줘 이렇게 부탁을 해도 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고집이나 자기 방어가 강하신 분이라 함부로 나를 턱턱 바꾸지 않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2번 님도 내내 참다가 터지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힘들어서, 내가 불행해서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태도로 나와요. 이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이 힘듦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현실,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이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어도 본인은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거고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나약한 사람이죠. 책임감도 없는 편이고 연애에서조차 지금은 내 상황이 이래서를 반복한다거나 말은 안 해도 본인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의 감정은 외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의 속마음을 좀 보자면 감정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관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과 보살핌을 받았었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원님이 이 자식에게 굉장히 포용적이었고 이분도 그 안에서 어떤 편안함, 따뜻함, 돌봄 같은 걸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번님이 주었던 사랑이
이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던 걸로 남아 있어요. 아니, 뭐, 당연하겠죠. 얘는 회피만 하고 그걸 참고 기다려줬던 건 우리 2번님이니까. 그리고 2번님이 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 생각 안에선 원래 이 자식이 생각했던 우리 2번님의 이미지는 본인 확신이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래요. 2번님이 이 자식에게 그러지 않았으니 감정적으로 나한테 의지하거나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자존심도 좀 있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느낀대요, 지금도. 그래서 이번님이 쉽게 자기를 잊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번님이 그게 잘 되는 사람은 아닌데, 이분도 이번님과 오래 함께하고 나서도 진짜 이번님을 모르는 거죠. 이 자식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관계는 내 기준에 맞춰야 해 라는 인식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딴 생각을 하는 것도 약간은 이해는 가요. 인생을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존심이라던가 어떤 통제욕, 억제가 전부 동시에 작동 중인 상황이라서 관계가 내 뜻과는 다르게 깨졌더라도 본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요. 심지어 이게 최선이야. 나 아니면 너도 더 힘들었을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이렇게 여전히 강한 자신감과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감정보다 의지나 신념을 우선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님이 본인에게 잘해줬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번님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왜 그럴까를 봤을 때는 이번님과 함께했던 이별이 이번 나름대로 내면적으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가 좀 있거든요. 나는 할 만큼 했고 이 관계에서 손해본 건 나. 라는 생각이 깔려 있고 그래서 이번님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내가 약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되게 단단히 감싸고 있거든요. 일종의 심리적인 벽이죠. 그리고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자존심이 작동 중이기도 하고요. 나는 상처를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되니까 약간 회피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희한한 생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번 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잊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면 일단은 우리 이번님들에게 되물어 봐야 한대요, 스스로에게. 제가 줄곧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많은 걸 참아낸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해요. 내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인 균형 없이 감정만으로만 밀어붙였던 면이 있고 이 자식의 결핍이나 부족함을 우리 이번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이해해줘야지 라고 덮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이 희생하는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아볼 타이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어울리는 한 쌍이었다면 힘의 균형과 감정의 교환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조합을 보면은 이번님은 참았고 상대는 받아주기만 했잖아요. 정말로 어울리는 한 쌍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성장을 해야 해요. 두 분이 제외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전제 조건은 상대가 변화해야 해요. 하지만 이분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번 분들이 이런 자식의 인생에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님, 이 관계 외에도 우리 이번님 삶에는 지켜내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물론 사랑을 했던 것 자체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걸로 이번님 삶 전체가 어그러져서는 안 돼요. 지금은 관계보다는 내 인생이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시점이거든요. 이 연애로 인해 내가 너무 감정 소모를 하지 말고 더 넓은 시야,
우리 이런 그지 같은 경험도 해봤으니까 다음 연애는 좀 더 성숙하고 계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시야로 본인을 일으켜 세우래요. 우리 이번님은 이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이번님들 하실 수 있어요. 잊기로 결심했다면 열심히 잊어봅시다. 자, 그럼 우리 이번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실시간 속마음. 이 새끼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일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3번분들의 성향부터 보자면 우리 3번분들은 기본적으로 인내력도 굉장히 강하신 편이고 자기 통제력도 높으신 편이에요. 단순히 체력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어떤 분노라던가 불안을 충분히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충동적이거나 다혈질류의 사람은 절대 아니죠. 감정적으로 흔들려도 겉으로는 쉽게 내색하지 않으시는 편이고 오히려 타인을 감싸주는 쪽에 가까워요. 근데 이건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고 사실 우리 3번분들은 강인함 뒤에 뭔가 불안이라던가 죄책감, 호해가 강하신 편으로 보여요. 3번님은 혼자 끙끙 앓는 스타일이에요. 상처를 받아도 그걸 드러내는 대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를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시고요. 그게 설사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이라 하더라도 3번님들은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겉으로는 굳건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는 편이라고 보이고 남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굴지만 약간 혼자 있는 밤이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받고도 쉽게 미워하지 못하는 되게 착한 성향이세요. 연인하고 싸우면 잘 잔다기보다는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느라 밤에 하나도 잠 못 자고 스스로 감정을 그래도 꽤 잘 컨트롤하긴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혼자 다 감당하려는 스타일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반면 이 자식 성향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3번님과 완전히 반대예요. 그리고 이분 말을 되게 잘할 거예요. 입 벌고 해요. 말 하나는 너무 잘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말로 이기고 감정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안하다라고 하기보다는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 너는 안 그랬냐? 하면서 어떻게든 본인이 불리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요. 감정 싸움이 벌어지면 논리 따위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3번인 탓을 했을 거예요. 마음 약한 사람에게 상처 줘놓고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 너는 왜 이렇게 자주 서운해하냐? 이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하게 굴 거예요.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감정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고 행동에서도 명확한 태도를 보여주질 못해요. 뭔가 되게 본인 기분 따라 행동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잘해줬다가 또 사소한 거에 긁히면 갑자기 태도도 달라지고 근데 또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진심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말을 돌리고 막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면서 그럼 산모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도대체 언제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전반적으로 회피형이에요. 상대방이 피해 갈 수 없게끔 얘기를 하면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던가 인정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 이러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내 잘못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3번 분들은. 이분의 속마음을 좀 보자면 이별을 할 때 그래도 나름 상처받았고 이별이 슬펐대요. 이별을 한 직후에는 이별을 함으로써 우리 3번님을 잃었다라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고요.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헤어질 당시에 이건 계속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더 컸었다고 하고 서로 사랑했던 걸 인정은 하지만 안 맞았다. 맞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이 자식의 성향상
본인이 노력한 게 있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이별이 감정적으로 쉽진 않았었대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는 이 이별이 어쩔 수 없었다. 그냥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내가 널 놓은 게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으로 이별의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한 듯한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이별을 말한 게 이 자식이라면 이별을 말한 건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널 미워한 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별 후에 3번님을 붙잡을 용기도 없었고 관계를 책임질 마음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로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노력을 한 것도 3번님이 더 했고, 감정적으로 3번님이 더 소모도 많이 했고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도 3번님인데, 이 자식은 오히려 본인이 이 관계를 잘 마무리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다 잊고 되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설렘, 새 시작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별로 진지하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오히려 가볍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냥 관계에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 노력을 쏟아부을 마음이 없는 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본인은 그걸 당당하게 느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산모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산모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그냥 지 좋을 대로만 생각을 하고 새 출발을 하고 싶은 게 되게 가짜는 거죠. 우리 산모님의 생각은 이러실 거예요. 너는 왜 잘 지내는데? 누가 그렇게 너한테 쉽게 자유를 줬는데? 싶으시겠지만 이분은 되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지내는 거 보면은 내가 옳았던 거겠지? 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상처 준 건 있고, 내가 잘 사는 걸로 정당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기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되게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다음 연애를 할 때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다음 연애로 만나는 사람도 어차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거예요. 이 자식은 절대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어차피. 그럼 우리 3번 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잊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면 우리 3번님의 현재 상태부터 보자면 우리 3번님은 다행히 이 자식에게 더 이상 좋아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좋았던 순간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쉽게 잊혀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꾸 3번님을 신경 쓰게 만든대요.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 알겠고 쓰레기 같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좋은 순간들, 추억들이 계속 기억 속에 남아서 문득문득 아련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추억은 품으세요. 어차피 잘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억지로 잊으려고 하진 않으셔도 돼요. 대신 그때 추억 속에 우리 3번님을 더 많이 기억하세요. 기억은 3번님의 것이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우리 3번님의 현재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억을 떠나보내고 싶다면 당장 다시 시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왜 그리워하는지를, 왜 그리워지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를 정리하고 떠나보내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3번님이 문득 우리 둘만 다시 잘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다 내려놓고 내가 좀 더 희생을 하면 그냥 이 새끼 곁에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파괴시킨다면 그건 그냥 도피일 뿐이에요. 현실적인 감정 정리 없이 다시 다가가면 또 상처받고 무너지실 거거든요. 지금 이 자식은 3번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감정만으로만 가면 다시 같은 상처가 반복되실 거거든요. 솔직히 재회호는 잘 모르겠어요. 보질 않았으니. 그래서 이 자식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만약 돌아온다면 그때를 위해 지금 재정비하셔야 돼요.
돌아올 사람은 언젠간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3번님이 간절히 바란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의 흐름, 그의 사정에 따라 올 뿐이거든요. 우리 3번님이 의도적으로 붙잡거나 애타게 해도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따라 달려 있어요. 재회란 원한다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마주치듯 운명처럼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운명이 올 때까지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어야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겠죠. 지금 당장은 혹시 다시 연락 올지도 몰라 같은 막연한 희망에 인생을 묶지 마세요. 운명은 내가 기다리지 않을 때 오는 거고요. 이 자식이 돌아올 타이밍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다 보면은 언젠간 잊히거나 아님 3번님이 단단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오늘은 상대방의 실시간 속마음, 이 새끼 지금 어떤 마음일까, 무슨 생각일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4번 분들의 성향부터 보자면 되게 감성적이고 순수한 분 같으세요. 누군가를 한번 좋아하게 되면 그 감정을 쉽게 접지는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좋은 기억을 오래 품고 있는 타입이시거든요. 과거의 관계를 쉽게 잊지는 못하시고 미련도 많이 남으시는 편이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 계신 것 같아요. 4번님은 현실보다는 감정의 깊이나 진심을 더 중요시 하세요.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좋았던 순간들 하나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고요. 미워하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면서 감싸 안으시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우리 4번님 같은 성향은 상대방이 본인의 감정을 책임지지 않거나 미성숙한 편일 경우 4번님이 일방적으로 감정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성향을 보니 역시나 얘는 또 감정적으로 되게 미성숙해요. 연애를 할 땐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애교도 많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감정을 깊게 책임지거나 어떠한 문제,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조할 수 있는 태도가 굉장히 부족해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상대방을 좋아하는 티는 많이 나요. 근데 깊게 다루는 능력은 떨어져요. 감정 표현은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본인 기분이 먼저인 스타일이시고요. 누가 자기한테 뭐라 하거나 책임을 요구하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거나 나는 내 방식대로 했을 뿐이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고요. 겉보기에는 순하고 감정이 뛰어난 사람처럼 보여도 실상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네가 오해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남 탓도 잘하고요. 본인 상처는 엄청 크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상처는 쉽게 지나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 기분은 되게 민감하게 다루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감정은 가볍게 치부하는 편이고 4번님이 아무리 감정을 표현하고 진심을 보여줘도 그건 네가 원해서 한 거잖아. 네 문제야. 라고 선을 그으셨을 거예요. 이러면 진짜 말이 안 통하셨을 텐데 이분의 속마음을 좀 보자면 두 분이 이별했을 때 이분이 되게 회피하듯이 잠수 타듯이 이별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4번 분들이 좀 통보식으로 이별을 정했다거나 아니면 차이듯이 찼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달랑 헤어지자 말해놓고 우리 4번 분들은 정확한 이유를 모른다거나 하셨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본인 성향대로 깊게 대화할 수 있는 성향이 아니라서 그래요. 뭐 지쳤다, 힘들다 라고 하면서 아니면 스스로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해놓고선 사실은 지금 책임질 자신도 없고 너도 너무 진지해 보여서 부담스럽다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4번님 혼자 마음 졸이고 혼자 해석하고 혼자 자책하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4번님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요즘 너무 바빠. 일이 많다. 이러면서 피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핑계였을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라도 4번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본인 혼자 마음을 다 정리하려고 했었대요. 도망을 되게 세련되게 하는 스타일이세요. 일부러 바쁜 척 하면서 막 도망치고, 우리 4번님이 끙끙 앓는 동안 얘는 되게 잘 살았대요. 그런 걸 회피하면서. 근데 사실 이렇게 피하면서 마음이 또 마냥 편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는 힘들었지만, 다시 관계에 휘말리는 것도 본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까봐 힘들었고, 본인 스스로가 상처받는 걸 누구보다 두려워하니까 더 피해 다닌 거라고 하거든요. 강한 척, 침착한 척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휘둘리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 찌질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4번님을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4번님하고 제대로 대화해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선 4번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하긴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안 된다 라고 마음 먹고 그 생각을 바꾸려고 안 하거든요. 고집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리고 용기가 너무 없어요. 그냥 찌질이가 맞아요.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젠 힘들다 라고 하면서 그 결론을 받아들이고 뒷정리할 깡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피만 하다가 결국 그만두는 거거든요. 나중에 후회는 하겠죠. 우리 4번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속마음을 보더라도 4번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본인이 먼저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아마 4번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자고 다가가거나 연락을 먼저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번님과 얘기를 할 땐, 과거의 우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애초에 그걸 못하거든요. 애초에 본인 감정도 정확히 모르세요. 이렇게 타로로 보니까 나오는 거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분의 속마음, 이분은 자각도 못해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이상하다 생각만 하지 스스로가 4번님을 잊지 못했다는 거를 본인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조차 피하고 있어서 그래요. 본인이 본인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피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마 평생 모를걸요? 본인은 스스로 감정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식은 본인이 다 있고 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죠.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힘들지? 이에 대한 본질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지독한 회피형이거든요. 너무 싫다. 우리 사모님 연애 너무 힘들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보자면, 우리 4번님은 이분이 약간은 좀 불쌍하고 약간은 좀 동정심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절대 먼저 다가가지 마세요. 만약 4번님이 재회를 조금이라도 원하신다면 이 자식은 우리 4번님이 본인에게 다가와 줄 걸 어쩌면 알아요. 그러지 않을까. 4번님이 먼저 다가와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부응해주면 안 돼요. 이 자식은 지금도 4번님이 본인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싫고 적극적으로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착각을 깨줘야 이 판에서 4번님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잊고 싶으시다면 어차피 이분이 기다린다. 4번님이 연락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또 4번님이 연락하시잖아요? 그럼 웃기게도 이분은 안 받아줄 거예요. 어차피 4번님이 다가와도 이분이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또 회피한대요. 이런 사람에게 굳이 4번님이 감정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설사 받아준다 해도 4번님은 이 자식을 또 전적으로 케어하셔야 해요. 또 애기처럼 달래주고 챙겨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4번님, 그걸 또 반복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얘는 어차피 달라지질 않아요. 지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가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지가 또 4번님에게 챙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때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 4번님이 을이 돼요. 4번님은 사랑받는 연애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받는 연애는 못 하실 거예요. 저는 4번님이 이제는 어르고 달래는 연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4번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잊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잊을 수 있어요. 절대 안 잊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놈은 평생 이렇게 살 거고 4번님이 갱생시킬 수 없어요. 이건 너무 시간 낭비예요. 우리 4번님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는 더 좋고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